시즌 1에서 사람들이 열광했었던 거는 에드워드리였어요. 비빔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승에서 보여준 나머지 떡볶이까지. 그 안에 담긴 서사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나폴리 마피아가 가져온 요리는 전략적이었죠. 에드워드리의 DC가 완성도에서 나폴리 마피아의 DC를 넘어서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근데 완전 반대로 2에서는 최강록 셰프가 본질이 담긴 서사가 담긴 우리가 이입할 만한 DC의 완성도까지 챙기면서 승리했어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흑백요리사 마지막 회가 공개되었습니다. 2개, 3개씩 공개하다가 마지막 화만 하나만 공개해가지고 너무 질질 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화 1시간짜리였는데 심지어 요리 DC도 2개밖에 안 나오는 진짜 간결한 결승전이었는데 그 울림이 거의 흑백요리사라는 전체의 예능을 묶어가지고 한 단계 승격시키는 그런 정도의 마지막 회였어요. 제가 봤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니 요리 서바이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 거의 역대급 연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결승전 얘기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흑백요리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미션이 딱 공개가 됐는데 미션이 자기를 위한 요리였어요. 나를 위한 요리. 요리사들이 역설적인 게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할 일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땀 빼고 힘드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집에서 요리를 한다. 딱히 요리사들에게 상상이 가지 않죠. 뭐 자식들을 위해 하거나 아내를 위해 할 수는 있어도 나를 위해 하는 거? 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보자마자 안성재 셰프도 그렇고 모든 요리사들도 그렇고 최강록, 이하성 셰프까지도 나를 위한 요리. 굉장히 난해한 거죠. 요리사들이 자기가 만든 그 맛은 내가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손님의 표정, 빈 접시, 아니면 매출, 잘 되는 장사 이런 것들로 치환돼서 오기 때문에 내가 만든 맛을 내가 온전히 맛보는 건 메뉴 개발할 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리 괴물의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사적인 쪽으로 가요. 개인적인 쪽으로. 일요일마다 아버지가 목욕탕을 데리고 갔는데 그 목욕이 끝난 뒤에 늘 1층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먹었다. 그 순댓국이 바로 나를 위한 디시다 라고 하면서 순댓국을 굉장히 파인다이닝하게 풀어냅니다. 여태까지 이하성 셰프가 만든 모든 디시들이 전체적인 재료나 그 구성이나 그리고 조리하는 방법까지도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이입이 될 만한 요소가 없었는데 여태까지의 이하성 셰프가 만든 모든 디쉬 중에 가장 이입이 갈 만하고 상상이 갈 만한 디쉬가 나왔어요. 순대 같은 경우도 겉에 케이싱만 없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찹쌀 순대 베이스에 우리가 굉장히 상상할 수 있을 법한 거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방아나 산초잎을 좀 그 코리안 허브들을 가미한 그러한 순대에 그거를 지져가지고 바삭하게 피를 만들고 밑에는 내장, 순댓국에 들어갈 만한 막창, 곱창을 부드럽게 삶아서 잘 무쳐가지고 그 무침의 양념까지도 한국인들이 그렇게 모를 만한 맛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양무침 같은 느낌이죠. 그것을 깔고 순대를 깔고 공들여서 낸 육수를 부어 먹는 굉장히 깔끔한 요리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같이 먹었어요. 이번 심사는 안성재 셰프랑 백종원 대표랑 그리고 결승전 진출자까지 셋이서 같이 먹는 심사를 했는데 그 같이 먹는 심사마저도 최강록 셰프와 이하성 셰프가 굉장히 대비가 됐죠. 이하성 셰프는 너무 긴장이 돼서 거의 한 수저도 먹지 못했습니다. 진짜 맛만 잠깐 보고 거의 먹지 못했어요. 대신에 백종원 대표랑 안성재 셰프는 너무 맛있게 먹었죠. 이하성 셰프의 스토리텔링도 시청자들에게도 꽤나 이입이 될 만한 굉장히 사적이지만 모두 공감이 갈 만한 그런 주제였어요. 근데 최강록 셰프의 스토리텔링은 사적인 걸 넘어서서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 개인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이랑 딱 공명해요. 완전 맞닥뜨려요. 영혼을 때린다 그래야 되나? 최강록 셰프의 이야기는 너무 공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사적이지만 공적인 이야기예요. 요리사로서의 그냥 힘들었던 거, 그 가게에 대한 이야기, 나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료들 이런 것들. 너무 사소한 요리, 깨두부. 그 깨두부를 30분 동안 90분을 쓰는데 30분을 깨두부 휘젓는데 썼어요. 그 깨두부는 나에게 게을러지지 말자고 생각했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국물 안에는 내 가게의 기억이 담겨 있는 거야. 닭뼈가 남았는데 이 닭뼈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닭뼈를 구워서 넣던지 해봐야겠다.
그리고 난 파를 좋아하니까 파도 넣어봐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이 두서없이 담긴 요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승에서는 조림을 해야 될까? 사람들은 나한테 조림핑, 연쇄 조림마, 조림인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라는 게 결국엔 마스터 셰프 때부터죠. 마스터 셰프 때부터 조림 요리를 워낙 인기를 얻고 실제로 뭐 잘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조림 잘해, 조림 잘해 하니까 나는 조림을 잘하는 척, 잘하지만 더 잘하는 척,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척 하는데 근데 내가 진짜 조림을 제일 좋아하나? 내가 진짜 조림을 제일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봤을 때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척한다는 게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하는 게 아닐 순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맞춰가다 보면 또 나의 실력이 늘고 전체적인 절대적인 실력도 상승하는 거죠. 근데 그 상승함과 동시에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갈증 같은 것들? 뭐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화를 그려. 근데 내 만화 실력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내 만화 실력이 돈 벌어먹을 만한 건 아니야. 나의 돈 벌어먹을 만한 건 회사에서 일을 할 때야. 회사에서 잘 나가. 엑셀을 잘 만들어. 행정을 잘 만들어. 하지만 나는 만화 그리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긴 해. 돈 벌긴 힘들지만. 그래서 이거에 회사 일에 막 맞춰서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이 죽어서 신 앞에 갔을 때 신이 네가 가장 잘한다는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신 앞에서 내가 엑셀을 하고 행정을 하기보단 그 사람은 아마 만화를 그리는 걸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한 30대 이상 성인이라면 더 느낄 만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최강록이 신 앞에 선 거예요. 결승 앞에. 나를 위한 요리? 조림? 아니야. 나는 우동을 좋아해. 그래서 되게 울림이 컸어요. 그런 것들이. 안성재 셰프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자기도 척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구간을 모든 셰프들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모든 어른이 거쳐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말 소박하지만 특이하고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깨두부랑 호박잎에 성게를 감싼 거랑 생소한 야채들. 하지만 그것들이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을 울리는 요리가 있는 거죠. 이하성 셰프는 아직 트랙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최강록 셰프는 요리로는 뭔가 트랙 위에 있다기보다 이제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리 그 이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하성 셰프는 아직 트랙 위에 있어요. 아직 달려갈 길이 멀어요. 아직 긴장돼요. 이 흑백 요리사도 자기가 밟아가야 될 스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긴장되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무대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최강록 셰프는 그에 대비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우승도 좋지만 나를 위한 요리를 이 순간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왜냐면 본인은 경주에서는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이하성 셰프의 삶과 최강록 셰프의 삶의 태도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냥 단계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스테이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마 최강록 셰프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하성 셰프 같은 그 단계를 걷고 있었을 거예요. 흑백요리사 2의 마지막이 단순히 재밌다를 넘어서 어떤 의미로선 위대하게 느껴지냐 하면 시즌 1과 완전히 대칭적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즌 1에서 사람들이 열광했었던 거는 에드워드 리였어요. 비빔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승에서 보여준 나머지 떡볶이까지. 그 안에 담긴 서사가 엄청났어요. 비빔인간, 이 비빔밥은 나를 상징하는 교포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승에서 그 떡볶이, 한국인의 정을 상징하는 남은 한 조각 마지막 떡볶이, 그 정의 달콤함을 디저트로 표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서사였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예술적으로 요리에 저런 생각을 담을 수가 있지? 왜냐면 요리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맛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요리가 담고 있는 서사와 문학적 아름다움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폴리 마피아의 요리도 너무 대단했고 제가 시즌1 마지막을 다시 봤거든요. 안성재 셰프가 나폴리 마피아 결승 때 요리를 진짜 극찬에 극찬을 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완벽하다고. 하지만 나폴리 마피아가 가져온
요리는 전략적이었죠. 태어난 연도와 같은 바롤로 와인, 굉장히 비싼 와인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름을 건 요리는 뭐 목숨을 건 요리라고 생각해서 양의 심장을 넣고 했지만, 디쉬 자체는 너무 완벽하지만 그 서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빡 때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냥 디쉬가 너무 완벽했던 거죠. 많은 시청자들이 몰입을 했던 에드워드리의 디쉬가 완성도에서 나폴리 마피아의 디쉬를 넘어서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아는 서바이벌이죠. 근데 완전 반대로 2에서는 전략적이고 치밀한 것 같은 요리의 괴물 이하성 셰프를 이기고 최강록 셰프가 본질이 담긴, 서사가 담긴, 우리가 이입할 만한 디쉬의 완성도까지 챙기면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원 프로그램의 서사를 넘어선 거죠. 진정성이 최우선이 되었을 때 그게 상업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게 완성도라는 절대적 가치를 깰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진정성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성이 실력과 뭔가 절대적인 계산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시즌 1의 결승은 그거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근데 최강록은 진정성이 절대적 실력과 뭔가 디쉬의 완성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방법을 보여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만큼 진심을 다해서 잘 해보자. 이거는 준결승에서도 보여줬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조림을 180분 동안 조려보자. 최강록 요리에 대해서 재밌는 게 흑백요리사 2에서 우승까지 간 DC들인데 설명이 다른 DC들보다 많이 없어요. 특히나 준결승 때 그 요리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고, 결승 DC에서도 설명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뭐 엄청나게 맛있다 이런 얘기도 크게 없어요. 그냥 안성재 셰프의 표정이 달라요. 최강록의 요리를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안성재라는 인물은 서사나 스토리 이런 것보다는 DC의 완성도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게 완성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DC에 담겼느냐, 완성도에 도움이 되었느냐. 인간 티, 서사보단 냉정함을 생각하는,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안성재 셰프라는 인물이 흑백 요리사를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인물이 약간의 인간적인 정을 유튜브에서 보여줬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면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흑백 요리사 2에서 안성재가 상징하는 건 냉정함이에요. 근데 그 냉정한 안성재가 최강록의 포근포근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요리에 함락당해요. 점점 무너져요. 그게 이 흑백요리사 2를 보면서 이번에 느꼈던 일종의 카타르시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강록 셰프라는 인물이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엄청 대단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리에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심이 먹는 사람에게 진짜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주관식당을 보면요, 최강록 셰프의 요리가, 그러니까 테크니컬해요. 조림과 그 찜과 이런 것의 온도를 맞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겠죠. 근데 그게 계산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진심과 정성, 집중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요리를 보면 최강록 셰프의 요리는 소박해요, 늘.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심이 너무 들어가고 정성이 너무 들어간 요리니까 먹는 사람이 깨닫게 되면 마음을 울리는 그런 요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즌2의 마무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최강록 셰프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그 우승으로 마무리가 될 때 시즌1을 제가 다시 봤거든요. 시즌1 때도 마지막 화에 그 1화 때 나왔던, 여태까지 출연했던 셰프들의, 그리고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셰프들이라도 속 얘기 나오고, 난 요리를 너무 사랑해요, 난 내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인터뷰가 나오지만, 이번 시즌2 때도 비슷한 연출이었지만 이게 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이유는 최강록 셰프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나도 수많은 요리사들 중에 한 명일 뿐, 모두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을 운이 좋아서 여기서 했을 뿐, 난 특별하지 않다. 내 얘기 말고 음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셰프들, 막 1, 2에 그 1화에 나왔던, 어쩌면 조명조차 받지 못했던 그 80명의 셰프들의 인터뷰들이 파바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이 감동을 설명하려면 요리라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리는 왜 멋질까요? 뭔가 미술, 음악, 춤, 이런 예술의 영역은 애초에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니까 예술에 대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음악에 대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직업군 중에 왜 요리는 그 옛날부터 서바이벌이 만들어지고 미디어에도 많이 비춰지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미디어 컨텐츠가 주목을 했던 거고. 왜 그럴까? 과정이 보는 맛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과정은 재미없어요.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어도 노래를 연습하는 거, 음악을 연습하는 거는 재미없어요. 보통 연습하다가 결과, 빵! 예술은 보통 이래요. 요리라는 건 연습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무리 좋은 요리더라도 그 요리가 탄생할 때까지 1시간, 2시간이고 뭔가 과정이 필요해. 근데 그 과정이 보기에 흥미로워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이 음식이라는 건 내 입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과정을 보지 않으면. 과정을 봤을 때 요리를 먹으면 그 요리의 맛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이 요리라는 건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술이니까. 그래서 요리는 그래봤자 요리인데, 그래서 요리인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예술임과 동시에 삶과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술의 본질적인 거,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거, 감정을 건드리는 건 예술의 영역이죠. 근데 요리는 예술의 영역인 동시에 생존의 영역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이 요리를 팔아서 돈을 벌지 않으면 죽어요. 요리를 먹어서 생존하고 사람을 먹이면서 생존해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건 현대에 이르러서 상업의 본질적인 영역과 예술의 본질적인 영역과 그리고 생존의 본질적인 영역까지 교집합을 이루는 한 가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미술이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음악이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술의 영역 쪽은 안 죽어요. 없어도 돼요. 없으면 그냥 강팍해지겠지. 근데 요리는 없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1화의 인터뷰 쪽으로 딱 넘어갔을 때, 그 요리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인터뷰가 짧게 짧게 넘어가는데, 살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다. 장사에서 살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 맛있는 햄버거집을 차려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 이런 건 생존이잖아요, 생존. 근데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리사들이요, 유독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요리사가 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신내림 같은 스토리가 있어요. 손정원 셰프도 고민하다가 갑자기 요리학교 들어가고 싶다 그러고, 안성재 셰프도 야, 조리복 입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했다 그러고, 내가 평생을 먹어온 음식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 음식으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굉장히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요리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생업도 팽개치고 내 커리어도 팽개치고 그곳에 들어가요. 그러한 본질적인 마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리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화에서 모든 요리사들에게 카메라를 비추면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흑백요리사 2의 엔딩은 서바이벌 컨텐츠 역사에 남을 만한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흑백요리사 1에서는 마지막에 권성준 셰프가 셰프들이 이렇게 도열에 있고 거기 박수 쳐지고 거기로 뛰어가면서 오 하면서 끝나요. 근데 요번엔 그렇게 안 끝나요. 최강록 셰프에 대한 빵빠레도 없었고 스포트라이트도 없었고, 마지막에 우승자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우승자 최강록 뜨고 막 컷 바뀌면서 흑백요리사 마크랑 그 테이블과 빈 의자 내고, 진짜로 최강록 셰프가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은 몰입하게 만들거든요. 재밌는 프로그램은 과몰입하게 만들어요. 막 사람들 과몰입해서 이하성 셰프 욕도 하고 후덕죽 다부님한테 뭔가를 배우고 임성근 셰프에게도 빠지고 윤주모의 이야기에 눈물 짓기도 하고 정말 그 과몰입하게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잘 만든 거에서 수작에서 명작으로 넘어가려면 그 시선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돌려야 돼요.
과몰입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작품이 스스로 탈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작품이 끝나서 과몰입 시선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작품 안에서 그 시선을 탈출시켜서 살고 있는 삶을 보게 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흑백요리사 2에서 정말 기가 막힌 연출로 최강록 셰프의 뜻을 풀어낸 제작진들이 이걸 해냈어요. 결승에서 그 시선을 꺼내서 프로그램과 함께 내가 사 먹었던 주방에 있는 셰프들에게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서 시즌2는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얀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흑백요리사에 대한 소감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넘겨서 하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